안녕하세요, 친절한 김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K7 차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K7 2.5 X 에디션 차량이고요. 들어가 있는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HUD 팩,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차량 외장 색상은 그래비티 블루고 내장 컬러는 새들 브라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은 3,985만원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손님에게 차량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K7 X 에디션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 보시고 차량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구입까지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적인 기계 설명은 이따가 차량 손님 인도할 때 그때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K7 2.5 X 에디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는 이제 K7 X 에디션이고요. 스마트 키는 키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만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문 열고 잠그고 하시는 거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잠그실 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실 때. 요거는 뒤에 트렁크 문. 이쪽 트렁크 문을 길게 누르면 뒤에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제 문 여는 방식은 리모컨을 이용해서 열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눌러가지고 닫을 수 있고, 요 뒤에 보시면 요 버튼 있잖아요. 옛날에 버튼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 차는 기아 마크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운전석 쪽에도 보면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따로 문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트렁크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리모컨에 보시면 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위험 알림 기능이라 가지고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울리고, 길게 누르면 경보가 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위험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차들이 많이 있다 보면 내 차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살짝 눌러놓으시면 내 차가 어딘지 위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홀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리모컨을 이용해가지고 차를 원격으로 시동 걸 때, 그러니까 보이는 가시거리에 한 50m 이내에서, 그러니까 차가 보이는 거리에서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차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시동 거실 때는 우선 잠금 버튼을 누르고요. 잠금 버튼을 누르고 나서 4초 이내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4초요? 예, 4초 이내로. 이 버튼을 잠그고 4초 이내로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가 이제 시동이 걸리세요. 이런 식으로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시동을 끄는 거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동 온오프는 리모컨 가지고도 시동 온오프가 가능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 차 운행하실 때 유보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하시면 유보를 통해 가지고 차를 원격제어 가지고 시동 걸고 문 열고 잠그고 창문 내리고 올리고 에어컨 열선 작동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 거는 거는 리모컨 또는 유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리모컨을 몸에 휴대하고 계시면 문 열고 잠그는 거는 손잡이에 누르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잠그고요. 잠깐만요. 잠그고요. 그 다음에 눌러서 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리모컨을 몸에 휴대하고 계셔야 돼요. 리모컨이 없으면 오셔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할까요? 예, 운전대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우리 꼬마들 뒤에. 민성이 뒤에 타자. 리모컨은 제가 요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 쪽에 보시면 이제 사이드 미러는 강제로 접거나 피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토에 놔두시면 나중에 문을 열었을 때는 사이드 미러가 펴지고 문을 잠그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눌러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누르면 사이드 미러 왼쪽하고 오른쪽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꼬마들 뒤에 장난칠 때 창문 못 내리게 할 때. 그 다음 요거는 전체 도어락. 도어락 해제 버튼이 되는 거고요. 원터치를 길게 누르면 창문이 한 번에 내리고 길게 올리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데, 운전석, 동승석, 뒤에 2열 창문까지 마찬가지로 원터치로 길게 하시면 한 번에
짧게 누르면 누른 만큼 내려가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차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의자 시트, 요 시트하고요, 핸들 높낮이하고 사이드 미러를 조정해 놓으시면 이제 저장해 놓은 사이드 그 위치로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정은 우선 시동을 걸어 놓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요. 예, 걸어 놓고 의자 시트 조절은 밑에 보시면 레바, 앞뒤 조절. 예, 높낮이는 요 뒤에 끝부분을 누르면 뒤에만 올라가고요. 앞에로 올리면 앞에만 올라가고, 전체로 같이 할 때는 가운데로 올리면 되세요. 같이 내릴 때는 가운데로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요건 등받이, 그다음 요건 허리 받침. 누르면 가운데가 불룩하게 나오는 느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게다가 이제 핸들 같은 경우 왼쪽에 보시면 핸들 높낮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장에 핸들 높낮이를 다 조절하고 나서 저장할 때는 이 셋을 누르고 1번이나 2번을 누르시면 되세요. 근데 현재는 저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동 거신 다음에 저장할 때는 셋 누르고 1번이나 2번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세팅 해놓고 그렇죠. 1번을 눌러야 돼. 그렇죠. 시동 걸어놓고 세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기판 램프 각도 조절 0부터 3까지 있는데요. 이제 0은 일반적인 주사 각도고요. 이제 차에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의자가 내려앉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헤드램프 각도가 약간 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거를 숫자로 올리면 각도가 좀 더 낮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은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데 밝기 조절은 요거 가지고, 요거는 차선이탈 경보장치 눌러놓으면 이 모양의 그림이 계기판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기판에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있으면 작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핸들을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이 됐을 때는 차에서 경보를 울려주고 제한적인 차선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운전하다 보면 차선 막 근접했을 때 핸들이 약간 움직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가 능동적으로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후측방 경보장치 켜놓으면 불이 들어와 있고요. 켜져 있으면 사이드미러 보면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떠 있는데,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에 차가 있으면 그 사이드미러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는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 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 주유구는 여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스마트 테일게이트 버튼 요거는 이제 우리 구동력 제어장치 미끄럼, ABS, VDC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건데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만 끌 때 이용하시는 거고요. 제가 옆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차에 처음에 타시면 이제 야간이나 주간이나 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가 있고, 시동 거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 걸 수 있고요. 전에 소차도 버튼 시동 키웠죠. 예. 아니요, 그땐 키웠어요. 아, 키웠나요? 예. 누를까요? 그래서 살짝만 누르시면 차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고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 누르면 그거는 라디오 기능만. 한 번 누르면 라디오, 두 번째 누르면 이렇게 시스템 체크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네, 그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 걸겠다 하시면, 시동 걸겠다 하시면 이제 브레이크 밟고 버튼만 원터치 살짝 누르면 시동 걸 수가 있고요. 시동 끄는 거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의자 세팅은 한번 조절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밟고서 이제 의자 위치가 가장 편한 자세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핸들 높낮이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각도도 한번 보는 시야에서 이제 적정하게 한번 조절 한번 해보시면. 좀 높은데. 이렇게 하고. 핸들 높낮이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그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그게? 그거는 패들 시프트라 해가지고요. 이제 오토 기아를 수동 기아처럼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들 시프트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누르면 기아가 한 단계 위로, 마이너스 누르면 기아가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쓸일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네. 이렇게 하고 세트를 눌러요. 셋 누르고 1번이나 2번 누르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제 부인분이 또 운전하실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조절하시고 세트 누르고 2번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의자 조절하시면 나중에 시동 끄고 문을 딱 여시면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의자가 뒤로 쭉 빠져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동 걸면 이 세팅된 위치로 다시 의자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 조절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차를 딱 타시면 이제 요 화면은 이제 12.3인치 와이드 내비, 유보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기존 내비하고는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우선은 처음에 시동 거시면 이렇게 홈 화면 해가지고 세 개로 분할된 화면이 나오세요. 내비, 그 다음에 오디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차량 정보, 외부 정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내비 같은 경우는 터치하시면 좀 더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홈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땐 이 집 모양 표시 누르면 홈 화면으로 갑니다. 여기서 손가락을 오른쪽에서 대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 이제 세부적인 메뉴 항목이 또 나와요. 이런 메뉴를 들어가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빌트인 카메라, 요거는 HUD 팩이 들어가 있으면 빌트인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트인 카메라 들어가 보시면, 예. 하드 패키지 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면창에 보면 이제 HUD 그 화면이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주행 중에는 이제 영상이 다 찍혀 있어요. 찍힌 영상을 플레이해서 볼 수도 있고요. 주행 중에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이제 원래는 처음에 차를 받으시면 빌트인 캠 선장에 들어갔을 때 주행 중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체크가 다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체크 안 해놓으시면 빌트인 캠이 있어도 이제 영상을 안 찍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놓고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차는 보니까 보조 배터리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T1으로 해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따로 선택을 하시면 예. 주차 중에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은 현재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보시면 설정해 보신 이벤트 감지 민감도 그다음 타임레스 녹화 간격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타임레스라는 것은 내가 수동으로 영상을 찍고 나중에 이 플레이하는 그 간격을 1초 또는 2초, 5초간의 그 간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 되고요. 여기 타임레스 영상이 여기 있고, 요거는 버튼을 누르시면 타임레스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행 중 상시, 그 다음에 이벤트, 뭐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언제 끝까지 기억을 하고 사라지는 건가요? 보통 요게 주행 중에 보통 찍을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시간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넘어버리면 계속 이제 포맷이 되는 겁니다. 포맷되고 계속 영상을 새로, 새로 쓰고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고자 할 때는 여기서도 볼 수 있고, 그냥 스마트폰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요거는 여기 있나? 예. 그 다음에, 자, 보자. 스마트폰을 연결할 때는 이제 그 와이파이를 USB에 꽂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폰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검색해가지고 테더링 한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럴 줄 알고 케이블까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아, 그러셔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충전 앱이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설정 메뉴에서 잠깐 이 내비를 보면요. 내비 확대 축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내멘트는 스킵 버튼 눌러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확대 소리를 크게 작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비 검색은 여기 NAV라는 버튼 누르면 내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검색은 통합 검색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주 이용하는 것은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해놓고서 나중에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눌러서 갈 수가 있으신 거고요. 이제 차 운행하시다가 저희 기아 오토큐 이제 AS라든가 그런 거 열 때는 가장 가까운 오토큐는 이 버튼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오토큐 검색이 가능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별표 버튼인데 이거는 사용자 지정 메뉴라 해가지고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 있잖아요. 그걸 미리 지정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홈, DMB, 화면 켜기, 끄기, 폼프레션, 전화, 블루스 오디오, 유보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뭐 내가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고 요 별표 버튼 넣었을 때는 그 원하는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다른 메뉴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길게 누르시면 되죠. 이게 운전 중에는 안 되죠, 이게. 예, 주행 중에는 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길게 누르면 다른 메뉴를 또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전화하고 블루스 오디오가 있는데, 이제 전화하고 블루스 오디오는 핸드폰이 연결이 돼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실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들어가면 기기 연결 메뉴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블루스 연결 누르시고,
등록된 폰이 없기 때문에 신규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폰을 잠깐 한번 꺼내 보실래요? 이상 아빠 가방에서 거기 폰에 보시면 설정 메뉴에 블루투스 이제 연결한 설정이 있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거 클릭하시고, 예, 밑에 보면 K70죠? 그거 클릭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쌍으로 연결. 전화 오면 이제 여기로 이제 받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이제 핸즈프리가 연결이 완료되면 주행 중에 전화가 올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통화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통화 종료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핸즈프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그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오디오는 여기 미디어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눌러보시면 예. 예, 요거는 이제 그 전화번호 뭐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나중에 전화번호 검색을 핸드폰에서 안 찾고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 목록도 다운로드 할 건지 또 물어봅니다. 그럼 그 허용하시면 나중에 문자가 왔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안고 여기서도 그 메시지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요거는 이제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연의 소리라는 기능인데 그래서 이제 생기 넘치는 숲, 뭐 파도, 뭐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벽난로, 눈 덮인 길가. 요거 소리, 차 안에서 소리 들으면서 이제 힐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메뉴를 보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 이것도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길게 누르면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결되는 건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폰에는 음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유튜브로 틀어놓으면 이게 여기로 음악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유튜브에 있는 음원을 틀어도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저도 음악보다는 유튜브 쪽에 있는 음원을 많이 듣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안 돼 있네요. 맞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가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거 폰 프레션 기능인데 요거는 USB 케이블하고 폰하고 연결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USB에 우리 메모리 스틱에다 음악이나 비디오를 넣으면 여기다 꽂아놨을 때 마찬가지로 흰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 이제 USB를 통해서 음악이나 비디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는 제가 연결을 해봤는데 제 폰은 이제 갤럭시 폰이다 보니까 애플 카플레이는 저도 한 번도 연결을 안 해봤어요. 근데 연결하실 때는 USB 케이블을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에 꽂아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충전할 때 충전용이고 예, 충전용이고 요건 데이터 통신용이시고 예. 그래서 여기에 꽂아놓으면 충전 속도가 좀 느리고요. 여기에 꽂으면 충전 속도가 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폰 프레션 기능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연결되면 폰에 있는 메뉴를 이 화면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앱이 쓰지만 폰에 있는 뭐 팀앱이나 카카오 앱 같은 것도 불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폰에 있는 음악을 아까는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로 연결했지만 케이블로 연결해가 또 음악 플레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용하는 메뉴가 이제 폰 프레션 메뉴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라디오는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라디오 채널을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채널은 밑에 보시면 총 24개 채널까지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 버튼을 눌러가지고 나오는 메뉴를 길게 누르면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널을 저장해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용자 지정 메뉴를 길게 눌러보시면 옆에 핸들 모드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모드 버튼 있잖아요. 예,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게 단계별로 이동되는 거 말하는데 FM, AM, DMB 이렇게 체크해놓으면 체크하는 대로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들 모드 버튼에 보시면 소리 높게 낮게 그 다음에 이거 채널 앞에 채널 뒤에 채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인식 기능 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내가 버튼을 눌렀지만 이제 저 음성인식 기능 가지고 이 명령어를 말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뭐 내비 검색 또는 오디오 설정 그 다음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유보 연결이 완료가 되면 이제 차량 제어 기능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 창문 내리고 올리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에어컨 이 히터 설정 같은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선 시트에도 이제 유보를 통해 가지고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날씨, 오늘 운세, 뭐 카카오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보를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유보를 연결하실 때는 우선 스마트폰에다 유보 앱을 먼저 깔아 놓으셔야 돼요.
깔아놨습니다. 예, 깔아놓고 그럼 잠깐만 열어보실래요? 예. 이제 깔아놨으면 예. 온도를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예, 더울 수가 있어가지고요. 요거 저거. 예, 여기 내 차 명의 등록해 보시겠어요? 예. 그럼 아까 보니까 K7 뭐 뜨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예, 체크하고 예. 이거 이름을 넣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 차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 등록까지 해가지고 이제 확정 누르면 이제 유보 설정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럼 집에서도 이제 차 제어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집에 앉아가지고 겨울에는 미리 차 시동 걸어놓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시동도 걸 수가 있고 차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앱을 실행시켜 보면 시동 거는 거하고 원격 시동하고 확인 누를까요? 예. 전체 뭐. 동의 안 누르고요. 이게 근데 부장 5년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5년까지만 이제 무상으로 이용하시고요. 5년이 경과되면 유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얼마인가요? 이게 사용료가 월 한 9,500원 정도 발생이 되세요. 동의 눌렀는데 안 넘어가네. 네. 다시 들어갈까요? 등록은 됐는데요. 맞나요? 예, 예. 확인. 됐습니다. 요거는 나가면 되고요. 예. 이 상태가 이제 연결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 유보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제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은 시동 거는 거고요. 공조 설정할 수가 있고 공조 설정이 들어가 보면 이제 차량 내 온도, 그 다음에 유지 시간, 그 다음에 밑에 요거 성해 제거 이런 것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가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시동 끄는 거, 그 다음에 문 열기, 잠그기, 비상등 켜기, 그 다음 경적 울리기 이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차량 상태가 어떤지는 요거는 이제 인증번호 입력하시면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거의 솔과 다른 세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놓으시면 이제 내가 차는 뭐 여기 경기도에 있고 나는 출장 때문에 어디 지방에 갔어도 뭐 문을 열어달라 하면 거기서도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아마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유보는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보를 통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저 원격을 눌렀을 때 잠깐 한번 해볼까요? 지금 되는지. 예. 잠시만요. 네, 말씀하세요. 문 녀석 창문 열어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잠깐만요. 말씀해 주세요. DMB DMB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 유보는 그리고 잠깐만요. 요게 음성 인식 메뉴를 이용하실 때는요. 네. 요 버튼을 눌러 보시면 네, 여기 도움말 항목이 있습니다. 도움말 항목 들어가셔 가지고 내비, 전화, 차량 제어, 카카오, 라디오 설정 검색, 카톡홈, 내 차 위치 공유 있잖아요. 여기도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세부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메뉴가 있어요. 아직은 유보가 완전히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결이 되면 나중에 그 공조, 창문, 시트, 핸들 이런 거 제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용할 그 수 다음에 예, 카카오로 들어가면 유보 서비스가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유보가 사용해 주세요.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 내비, 전화, 그다음에 이런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완전히 연결되면 그때 이제 메뉴를 한번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예. 세단 메뉴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단 메뉴 버튼 제일 누르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아까 기기 연결 메뉴 이용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버튼 메뉴는 우리 사용자 지정 메뉴 나와 있는 메뉴입니다. 그 버튼 누르면 여기 보면 튠 조작, 사용자 버튼, 핸들 모드 버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튠 조작이라는 것은 요 레바입니다. 요 레바를 돌렸을 때 지도 확대 취소 또는 라디오 음악 조작할 수 있는 거고, 핸들 모드 버튼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고요. 사용자 버튼은 요 별표 있는 요 메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 차량 메뉴. 예, 차량에 들어가 보면 이제 드라이버 아이즈에 관련된 메뉴, 그 다음 운전자에 관련된 뭐 공조, 라이트, 도어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맨 위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 헤드업 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영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조정은 요거 가지고 영상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높낮이, 회전, 뭐 밝기, 그다음 표시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체크되어 있는 것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속도계, 뭐 크기, 숫자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이 이게 드라이브 아이즈 또는 스마트 크루즈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음닥섬, 뭐 보통 빠르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빠르게. 예, 그 다음에 주행 보조 기능은 요거는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죄송합니다. 스마트 크루즈에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또는 안전구간 자동 감속, 그 다음 곡선구간 자동 감속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지가 스스로 감속을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고속도로마다 이제 그 주행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크루즈 기능을 이용할 때 주행 속도에 딱 맞춰놓으면 이 차는 그 고속도로의 그 설정에 맞게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0km면 100km. 가다가 뭐 80km 제한 구간이면 또 80km 속도가 자기가 알아서 떨어뜨리는 거고요. 만약 곡선 구간에 자동 감속 구간이 따르면 자동으로 또 그 속도에 맞게 떨어뜨리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디 구간 체크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제어해주는 기능이 주행 보조 기능이세요. 주행 보조 요 크루즈를 이용할 때는 이제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요 크루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크루즈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행하다가 요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크루즈 점점점점 킬로미터 표시가 나오잖아요. 예. 이제 저렇게 해놓은 게 예비 동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주행하다가 속도계에서 원하시는 속도가 딱 됐을 때 요 레바를 밑으로 세 쪽으로 딱 내리면, 예. 그러면 크루즈 속도가 요 점점점 킬로미터의 표시가 딱 되세요. 그러면 이제 핸들을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그 속도에 맞게 지정 속도로 주행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주행하실 때 요 밑에 보면 이제 블록 표시가 돼 있잖아요. D차하고. 요거는 누를 때마다 블록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블록 1개의 거리가 대략 25m 정도 되거든요. 예, 4개면 한 100m 되잖아요. 앞차하고 100m를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해주는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 핸들 표시 모양은 버튼을 누르면 저 계기판에 핸들 모양 버튼이 들어오잖아요. 저게 흰색일 땐 작동을 안 하는 거고 녹색일 때는 작동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게 작동이 되면 내가 핸들을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그 차선에서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면서 핸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조작이 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차하고 속도를 지정하고 앞차하고 거리를 맞추고 그다음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 세 가지 기능이 다 같이 돼버리면 이게 그 이제 말대로 스마트 크루즈가 되는 거죠.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요. 그러면서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그 제한 속도에 딱 맞춰놓게 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크루즈 이용할 때 보면 앞차 거리를 내가 100m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앞차 속도가 내가 100km 지정해놨는데 80km 간다. 그럼 이 차는 앞차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00m를 유지하면서 이 차도 80km로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앞차가 100km 가면 이 차는 처음에 지정 속도 100km 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끼어든 차가 있어가지고 또 거리가 좁아지잖아요. 그럼 그 차로부터 또 100m, 그러니까 100m를 유지하면서 또 속도를 유지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급 감속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사실 지가 팍 끼어들면은 차가 너무 근접해 있으면 급감속이 되세요. 예. 그리고 차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그 차 속도에 맞게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가다가 앞차가 만약에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이 차도 가다가 같이 따라 멈춥니다. 그리고서 앞차가 출발하면 이제 이 차가 출발할 때는 악셀에다 살짝 밟아줘야지만이 이제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고요. 저도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크루즈를 계속 이용해 보는데, 만약에 중간에 차가 끼어든다고 했을 경우에 어차피 같이 가는 속도에서 거의 끼어들기 때문에 거의 급감속은 안 되세요. 예, 거기서 이제 속도를 조금씩 줄여주면서 이제 그 거리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앞차하고 그 거리가 너무 근접해가지고 부딪힐 것 같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급제동이 되는 경우죠. 그게 아니면 거의 급감속은 거의 되지는 않고요. 예. 그렇다고 이제 갑자기 앞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이제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다가 내 크루즈 속도를 좀 올리고 싶을 때는 이 레버를 앞으로 밀면 숫자가 1씩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리면 숫자가 1씩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크루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지는 위에서 누르면 해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이제 크루즈를 이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위에서 다시 누르면 크루즈가 또 작동이 되는데 그냥 위에서 누르는 거하고 앞으로 밀거나 밑으로 내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km 지정을 했다가 내가 해지했어요. 눌러가 해지해가지고 한 80km로 가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위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것은 처음에 지정했던 크루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제했던 크루즈. 그러니까 내가 100km 해제했잖아요. 근데 요걸 다시 누르면 100km 또 지정이 돼버리면 속도는 80이기 때문에 악셀에다가 RPM이 막 올라가면서 속도가 막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원하시는 속도가 이제 뭐 80이다. 근데 80에서 좀 크루즈 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앞으로 밀거나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그럼 그냥 다 좋은데 만약에 예. 제가 원했던 스마트 크루즈가 안 되고 있으면 예. 그냥 제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제가 핸들 조정하면 지가 알아서 멈추게 되나요? 다? 그 브레이크 밟으면 또 마찬가지 해지가 됩니다. 해지하는 방법은 위에서 누르거나 브레이크 밟거나 둘 중에 하나씩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해지가 되면서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신 거고요. 비가 오는 예.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는 네. 약간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이게 이제 레이저를 쏘고 내비에서 이제 감지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가지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비가 이제 바닥에 촉촉하게 묻다 보면 이 차선 라인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럴 수 감지가 안 될 있겠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이 크루즈는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게 차로 유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선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불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어야지만 잡아주는 건데 그게 흰색으로 이렇게 자꾸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운전자가 주의하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일반 도로에서는 그 감지가 잘 안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 다 감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이 도로 라인이 이렇게 좀 약간 칠이 벗겨지거나 또는 물이 고였으면 또 이렇게 감지가 좀 안 되고 막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주 폭우가 아닌 한은 어느 정도 오는 거에는 다 감지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이거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까먹었네요. 이게 아까 예. 수동으로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크루즈는 완전히 해제는 요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해제가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요 패들 시프트는 이제 요 기아에 관련된 부분이세요. 아, 요게 기아는 전자식 변속 기아라 해가지고 이제 형태는 아이고 잠깐만요. 단속하십시오. 예, 잠깐 이거 이기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일반 이제 오토 기아처럼 변시가 돼 있는데 네. 이제 기존 기아와 틀린 거는 전자식입니다. 기계식은 우리가 PRND 이런 식으로 쭈르륵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자식 기아는 파킹 버튼이 요 위에 있어요. 아 그냥 누르고 그냥. 예, 누르면 파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다음 기아 변속은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언락 버튼이 있거든요. 예. 요거를 누르고 앞으로 밀면 후진. 아, R 돼 있네. 예, 그 다음에 반대로 내리면 주행 모드. 이렇게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변속 한번 해보시겠어요? 앞으로 언락 버튼 누르고 앞으로 밀면 이게 후진. 예, 후진했을 때는 이제 서라운드 뷰 기능 해가지고 뒤에 카메라하고 위에서 내려보는 카메라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보고 이거는 위에서 내려보는 건데 요 노란색 라인은 차가 만약에 핸들을 조향했을 때 들어가는 진입 방향을 보여주거든요. 핸들을 한번 살짝 돌려보실래요? 돌리면 차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예, 그 다음 빨간색은 차체 범버 끝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후방 이게 교차 충돌 경보 장치에 관련된 아까 불이 깜빡깜빡 거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차가 이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기아를 한번 뒤로 놔보시겠어요? 뒤로 놓으면 요거는 전방 카메라 작동되면서 마찬가지 서라운드 뷰 기능이 같이 작동이 되세요. 사진 좋네요. 예, 굉장히 현명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행할 때도 이렇게 영상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상이 보이는 이유는 밑에 보면 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 예. 요게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만약에 전방 주행할 때 영상 안 보겠다 하시면 요 버튼을 눌러놓으면 영상은 안 나와요. 예, 후진 기어만 넣었을 때만 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주행을 오토로 했을 경우잖아요. 이게 기아를 보시면 아, 예, 현재 기아 모드가 이제 D로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오토 기아였을 경우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수동을 하겠다 하면 요거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누르면 기아가 현재 주행 상태에서는 이게 단수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이제 이렇게 주행하다가 가는 속도가 내가 한 80 정도 간다. 그러면 이걸 딱 올렸을 때는 기아 단수가 한 7단 또는 6단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제 이 레버를 플러스를 누르면 기아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요. 저 마이너스를 누르면 기아가 한 단계 밑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기아처럼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의 쓸 일은 사실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운전을 다이나믹하게 좀 하시는 분들은 저 레버를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그렇게 이용하다가 레버 조작을 한 일정 시간 동안 조작을 안 하면 자동으로 오토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파킹에 나오시겠습니까? 파킹에 놓으시고요. 예. N에 있어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그죠. P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브레이크 밟고 누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기아 같은 경우는 2열 주차 하실 때가 있잖아요. 특히 네. 서울이라든가 맞아요. 차들 많을 때. 근데 전자식 변속 레바는 그냥 기아를 N에 놓으면 차에서 내렸을 때 문이 안 잠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열 주차 하실 때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2열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예, 2열 주차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주차하실 때는 파킹 P 버튼을 눌러가지고 주차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파킹이 된 상태에서 차 시동을 잠깐 꺼보시겠어요? 끄신 다음에 기아를 중립에 놓으셔야 되는데, 중립에 놓으실 때는, 예,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예, 밟고요. 예. 이 레바를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데, 언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끝까지 미시면 안 되고, 살짝 밀었을 때 걸리는 느낌이 있을 때, 고기에서 잠깐 멈추시면 이렇게 N으로 체게 되는 겁니다. 아, 살짝 예. 걸리는 게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때 그대로 잡고 계시면 기아가 N으로 바뀝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야 되네, 뭐. 예. 그래야지만 이 상태가 이제 그 기아 중립 상태고, 이렇게 해서 내리시면 차 문이 잠기게 돼 있어요. 그냥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아를 중립에 놓으시면 문이 안 잠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절차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걸고 파킹에 놓으시고요. 예, 파킹에, 예. 카드를 넣어주세요. 예, P 버튼 눌러서 파킹에 놓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여기 차량 메뉴에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이제 주행 보조까지 설명드렸고요. 경고 시점은 요거 정박 충돌 방지 이제 경고 시점입니다. 앞에 부딪힐 것 같으면 뭐 보통이 없네요. 예, 보통이 일반적인 그 속도가 되는 거고요. 음량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크게, 뭐 중간, 작게. 그다음 운전자 주행모는 이거는 운전하실 때 이제 운전자가 좀 약간 부주의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에 대한 경고. 그다음 전방 차량이 출발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경고. 만약에 안전운전 확인 전화는 이거 유보센터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크하면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전방 안전이 이게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이세요. 그래서 방지 보조 해놓으면 내가 부딪힐 것 같으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예, 경고를 해놓으면 멈추지는 않고 경보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로 안전 같은 경우도 보면 요것도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차선 이탈가 될 것 같으면 핸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살짝 조정이 되면서 유지해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후측방 안전도 보면 이제 요거는 후측방 영상 표시에 안전 하차 보조 표시되어 있는데, 후측방 영상 표시는 한번 깜빡이 등을 좌측 깜빡이 등을 놓으실래요? 그럼 저렇게 좌측에 오른쪽으로 밀어보시면 오른쪽에 영상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후측방 영상 표시 기능입니다. 아, 진짜 근데 화면 크네요,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와, 이거 옆에 안 봐도 되겠네, 진짜. 와, 진짜 좋네. 예. 그래서 이거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만약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영상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안전 하차 보조는 우리 꼬마들을 가끔 이렇게 차 지나가는데 문 열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경보 울리고 문 열려고 그러면 문이 안 열려요. 잠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충돌 방지 보조는 내가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차선 변경을 하려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방지 보조가 되어 있으면 핸들이 자동으로 조향이 딱 돼버려요. 부딪힐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주차 안전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현재 충돌 경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충돌 방지 보조가 되어 있으면 내가 모르고 후진하다가 뒤에 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차가 급제동을 해줍니다. 이게 사람도 그러면 해당돼요? 사람도 감지가 돼요.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도 저도 이제 제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끼익 하고 후진하는데 끼익 하고 서길래 봤더니 제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에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것까지 감지가 되고 소리로 알려줘요. 소리가 아까 이렇게 약간 빨간 표시해가지고 삐삐삐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전자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래도 막 주행이 되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 이제 방지 보조, 교차 안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져. 이거는 이제 자동 켜지는 것은 내가 이제 기아를 이제 주행이나 또는 후진기 갔을 때 계기판에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그다음 서라운드 뷰 이것도 자동 켜지면 해놓으시면 예 이제 주차거리 경고 작동 시에 같이 영상이 같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방 영상이나 후방 영상이 예 그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 보면 예 공조 기능은 요거 에어컨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래서 에버 공기 차단 체크 누르면 이제 터널 같은데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워셔액 행동은 이제 워셔액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기능이고요. 외부 공기 차단 유지하면 터널 같은 데 지나면 이 한기 모드를 외부로 해놔도 자동으로 이제 실내 전원을 바뀌는 겁니다. 예, 자동 환기 보면 결로 저감, 그러니까 습기가 차면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외부로 바뀌는 거고요. 창문 습기도 보면
이제 오토 디포를 해가지고 앞유리 창에 스키가 차면 자동으로 앞유리 창으로 반환 전환이 되면서 스키 제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라이트는 이제 원터치 방향 시동 깜빡이 되면 한 번 눌렀을 때 몇 번 깜빡이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살짝 눌렀을 때. 예. 요거 아닌데. 맞습니다. 예. 현재 3번 깜빡이잖아요. 네, 깜빡이는 거를 뭐 3번 또는 5번, 7번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앰프 에스코트는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라이트를 오토에 놔뒀을 경우에 요게 요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토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밖에 밝기 따라서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밤이면 지가 알아서 켜지고 뭐 그런 거네. 그렇죠.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터널 같은 데 지나면 자동으로 라이트 켜주고 밝은 데 나오면 꺼주는 거거든요. 근데 야간에 운전하다가 차에서 이제 딱 시동 끄고 내렸을 때 라이트가 바로 안 꺼져 있습니다. 왜냐면 가로등이 없는 데서는 운전자가 들어가기 편하게 라이트를 켜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1분 정도 켜져 있어요.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세요. 그 다음에 기능이 많죠. 네. 그 다음에 하이빔 보조라는 기능이 있는데 하이빔 보조는 라이트를 사양등을 켜놓고 야간에 운전하실 때 있잖아요. 그럼 사양등을 켤 때는 밑으로 살짝만 내리면 사양등이 켜지고요. 다시 위로 올리면 하양등이 되는데 사양등 켜놓고 가다가 만약에 마주오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감지하고 자동으로 하양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다시 또 사양등으로 또 전환이 되세요. 그게 바로 하이빔 보조 기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차가 사양등 가다가 하양등 갔다가 다시 사양등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부장님 영상을 많이 봐서 알겠네요. 제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아, 그랬어요? 예. 거기도 보면 K7 제가 설명드렸던 올렸던 영상이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자동 잠금 기능, 주행 시에 자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동 껐을 때, 파워오프는 시동 껐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문이 다 열리는, 아니면 기아를 뭐 파킹이 났을 때 열리게 했다면 체크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 파워 트렁크는 이제 뒤에 트렁크 열림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완전 열림 또는 절반 열림,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트렁크는 체크해 놓으면 내가 키를 가지고 차 뒤에 접근하고 일정 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트렁크 문이 열려주는 기능입니다.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지정하셔서 사용할 수 있고요. 키를 갖고 그냥 뒤에 있으면 지가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물건도 없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문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계기판 보면 서비스 시경 알림, 요거는 이제 그 속도하고 이제 그 주행 거리를 지정해 놓으면 그 지정된 시기가 됐을 때 계기판에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 다음에 표시 정보는 이거 와이퍼 작동하는 거, 라이트 현재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 수가 있고요. 도로교통판 표지 체크해 놓으면 가실 때마다 이제 계기판에서 이제 어떤 표지판인지 알려줍니다. 도로경비인 같은 것도 가다 보면 이제 여기는 결빙되어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계기판 음성도 뭐 지정할 수가 있고요. 웰컴 사운드는 이제 내가 차에 딱 탔을 때 운전자한테 반겨주는 그 소리,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자형으로 들어가면 웰컴 미러 라이트는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접근했을 때 라이트 미러를 펴주고 라이트 보면 이 사이드 미러하고 손잡이 쪽에 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 켜주게 하겠다면 운전자 접근 시 체크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라이트가 사이드만 펴지고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렇죠. 무선 충전 체크해 놨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 기능에서 보면 뭐 시트 위치 변경 알려주는 그런 기능, 뭐 스마트 자세 제어, 뭐 신체 정보 입력하면 뭐 자동으로 자세 제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거는 이용은 안 해봤습니다. 주차가 아니라가지고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뭐 운전석 공조 뭐 자동 제어 해가지고 자동으로 핸들 열선 시트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제어했을 때 자동으로 같이 이제 작동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날씨가 뭐 내가 온도를 낮추면 자동으로 이제 통풍 시트 온도를 올리면 여선 시트가 작동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승하차 편의제는 요거 핸들 움직이는 거하고 시트 앞뒤로 움직이는 요거는 이제 내릴 때 차에 탈 때 이제 내리기 편하게 의자 시트를 뒤로 빠져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짧게 또는 길게 빠지는 그런 길게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길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운전자가 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뒤에 열선도 이제 운전석에서 앉아가지고 뒤에 열선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뒤에 열선이랑 그렇죠. 2열 열선.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저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운전석에서도 요거를 뭐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온도를 좀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기능을 운전석에 앉아서 이용하실 때는 요 시트 메뉴 들어와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차량 메뉴는 요거 보시면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메뉴로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정보가 이제 유보를 통해서 이제 내려오면 요 화면에 업데이트를 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 내비게이션 데이터라든가 그거는 차량 뭐 시스템 정보라든가 그런 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내비게이션 데이터도 이렇게 따로 안 받고 무선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뭐 유보는 아까 이제 연결했기 때문에 유보 기능 이용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뭐 소리, 음성 인식 이런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으시고요. 예. 잠깐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밀어보면 설명드렸던 메뉴가 자연의 소리 USB 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카톡 메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카톡 시설이 되어 있는 집에 가시면 자동으로 연결 설정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에어컨은 밑에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해가지고 온도 조절 레버가 왼쪽, 오른쪽 각각 있습니다. 같이 이제 주 온도는 왼쪽인 레버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만 따로 하고 싶다는 요 레버를 누르면 오른쪽만 따로 조절이 되세요. 그리고 같이 맞추고자 할 때는 SINC 버튼 누르면 같이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놓으면 이제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이 되세요.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또는 안 좋은 해로운 가스 그런 것도 다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시킬 때는 내부 환기 모드가 되는 거고요. 안에 실내 공기가 좀 탁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미세먼지도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패신저 에어백 요거는 이제 여기 동승석 에어백 말하는 건데요. 만약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요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으면 요게 작동이 안 된다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전할 때 예전 에어백들은 운전석 동승석이 사고 났을 때 같이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터지고 난 다음에 보면 교환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데만 에어백이 터지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동승석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작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람의 방향은 모드 버튼 눌러가지고 정면 하단 앞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오토라는 기능은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온도가 21도보다 조금 더 높을 때는 바람의 세기가 세게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되면 그때 유지해주는 기능이 오토 기능이세요. 수동으로 할 때는 요 바람계를 누르면 수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환기 모드 중에서 보면 프론트는 앞유리 스키 차거나 성에 꼈을 때 앞유리 버튼 누르면 바람이 앞유리를 바뀌면서 성에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에 이제 물방울 매체가 잘 안 보일 때는 요 열선을 작동시키면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에 열선을 작동해서 물을 다 증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고요. 예, 끌 때는 이제 오프 버튼 누르면 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기아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운전석하고 동승석에 열선 통풍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전방음차 센서. 앞범버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후진기 할 때는 뒷범버 센서에서 소리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앞범버에서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거리를 소리로 알려줍니다. 그럼 이거 항상 켜놔야겠네요, 그죠? 켜놓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주차장 같은 데서 코너에 둘 때 보면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긁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때 켜놓으면 센서 소리로 들을 수 있고 계기판 화면에서도 거리 표시가 나오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뷰 기능이고요. 예, 그 다음 운전석 열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켜놓으시면 그 DVRS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수동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켜놓으시면 요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그 동안은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나중에 빌트인 메뉴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겨 놓으면 예,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요. 예, 예. 걸려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제는 요걸 위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기아를 이제 움직인 다음에 누르시면 위에서 누르면 해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아를 예. 어떻게 움직여요? 기아를 한번 뒤에 놔보시겠어요? 예, 뒤에 놓으시고 예, 그걸 누르시면 되세요. 예, 그럼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해제하는 방법은 이제 기아를 뒤에 놓고 악셀레터 살짝 밟으면 해제가 되는데요. 이제 해제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안전벨트를 안 맸을 경우, 문이 열렸을 경우, 엔진 후드가 열려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땐 자동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셀레터 밟으면 해제가 왜 안 되지 하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가 안 돼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이 맞으면 악셀을 밟았을 때 자동 해제가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이걸 또 그냥 누르면 되는 거네요. 예, 올리시면 걸리는 거고요. 올리면 아, 올리면 올리면 걸리고
예, 누르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예. N에다가 P에다가 예. 예, 그런 식으로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오토 홀더 기능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차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계기판에 오토 홀더 한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게 흰색일 땐 작동이 안 되는 거고요. 저게 녹색으로 바뀌면 작동이 되는데, 기아를 잠깐 뒤에 놔 보시겠어요? 예, 뒤에 놓으면 저 불이 이제, 예, 딱 뭔가 딱 예, 딱 걸려있, 잠깐만요. 사이드 브레이크 잠깐 풀어야겠습니다. 예. 그래야겠네. 풀고, 예. 브레이크 잠깐 밟고 계시보실래요? 예. 뒤에 놓으셨죠? 예. 예, 풀면 저게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다는 얘기. 예. 이게 저게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브레이크 할 때도 차가 안 나가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안 나가죠. 엑셀 밟아야 저기 해제되는데. 그렇죠. 엑셀을 밟으면 저게 흰색으로 바뀌면서 해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교차로 같은데 차가 많은 도에서 가다 서다 반복할 때, 그때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으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용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파킹해 놓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뭔가 딱딱하게 걸려있네 지금. 이렇게 할게. 파킹 놓고 예. 예, 이제 해제가 됐죠. 뭔가 예. 딱 걸리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이 하이패스 눈미러는 요 뒤에 보면 카드 꽂는 데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예. 카드까지 갖고 왔습니다. 예. 넣어버리려고 제가 예.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앞면인지 뒷면인지. 예. 근데 카드 꽂을 때는 IC칩이 앞면 보게 해가지고, 예, 글자가 똑바로, 예, 그 상태에서 넣어보시겠어요? 예. 예. 예,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제대로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하면 자동 요금 정산이 가능하시고요. 예. 떼야 되는 거죠. 예, 요건 다 띄시는 겁니다. 예. 출고됐을 때 아마 요거 이제 그 차 뭐 이렇게 뭐 부품 정보 같은 거 입력할 때 체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썬루프는 요 위에 보면 버튼 하나 가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를 때는 이제 길게 누르는 게 있고 짧게 누르는 게 있어요. 길게 누르는 거는 한 번에, 짧게 누르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눌렀을 때는, 예. 여기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해가지고 천정 전체가 다 유리되어 있는데, 다 열려버려. 예, 롤커튼하고 그 다음에 유리하고 다 개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다시 이제 길게 미시면 한 번에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롤커튼하고 예, 유리하고 다 닫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단계별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내가 단계별로 하겠다면 짧게만 살짝 미시면 되세요. 그러면 예, 이렇게 커튼만 이렇게 개방이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보면 비 안 들어오나요? 예, 비는 안 들어와요. 이게 오히려 이제 썬루프는 정품 썬루프가 그런 뭐 빗물 차단이라는 그런 게 확실하고요. 보통 나와서 작업하는 차들이 좀 그 빗물이 새거나 그런데, 예. 이게 썬루프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게 클레임이 많던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창문을 열었을 때 아마 풍절음 들리는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썬루프를 열어서 소리가 들리는 것보다는 창문을 열어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더 크세요. 근데 요 썬루프를 여시면 이제 소음보다는 이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는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썬루프 때문에 아마 소음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단계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틸트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세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누르면 뒤에만 개방이 되면서 틸트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틸트라는 게, 그거만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요거는 이제 뒤 틸트만 이용할 때 누르는 버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미시면, 이제 뒤에서 밀면, 살짝 밀었을 때는 커튼만, 예, 딱 닫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계별 할 때는 살짝 미시고, 한 번에 하겠다면 길게 미시고, 그 기능만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등은 요거 이제, 예, 전체 실내등, 예, 그 다음에 운전석 쪽에 왼쪽, 오른쪽 개별등이 누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문을 열었을 때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고요. 이 계기판에 보시면 요 앞에 보면 이제 트립 메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의 메뉴를 보시면 이제 외부 온도는 28도, 총 주행거리 22km, 현재 기름 양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95km. 그다음 평균 연비, 순간 연비 이렇게 나는데 평균 연비는 일정 시간 대비 연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순간 연비는 이 차가 주행할 때 나오는 연비가 되는 거고요. 이 화면을 버튼은 이 문서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위에 있는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위가, 그다음에 요거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돼 있잖아요. 요거는 또 그 세부적인 메뉴로 돼 있는 겁니다. 한번 더 눌러보시래. 옆에 있는 거는 요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운전자 주의 또 한 번 내리면 차이약 공기압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공기압은 주행 중에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공기압도 확인하기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요 메뉴를 또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또 점점점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리면 누적 정보, 이제 주행 정보인데 요거는 구간거리 나타납니다. 구간거리는 위에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쌓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숫자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현재 주행 모드, 그래서 주행 모드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 주행 모드는 여기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돌릴 때마다 스포츠. 근데 돌릴 때마다 이 계기판 화면이 바뀌세요. 그래서 스포츠, 잠깐만요, 다시 스포츠, 그다음 스마트. 스마트는 이제 운전자 상태에 따라 주행 여건에 따라 자동으로 이제 뭐 컴포트라든가 스포츠로 전환되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에코는 연비저랑 모드. 연비저랑 모드에서는 속도가 또 많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연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컴포트는 일반적인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에도 한다고요? 맞아요. 스마트는 오면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현재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와이퍼도 이제 1회 작동은 위로 밀었을 때 1회 작동이 되는 거고요. 한번 내리면 이제 속도, 간헐식 와이퍼라가 속도 조절할 수 있는데 속도 조절은 이 레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또는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오토 기능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더라도 비의 양이 일정한 양이 떨어져야지만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라고. 그렇죠. 오토라는 게 그냥 속도 지가 알아서. 그렇죠. 비 오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이제 알아서 조절해 주는데 비에 떨어지는 양, 우리 예전 오토 기능이 없을 때는 저렇게 지정하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시면 자동으로 나중에 비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 자동으로 와이퍼가 그 비에 떨어진 양에 맞춰가지고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오토 기능이세요.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드린 것 같아요. 오디오에 관련 책자는 여기에 책자가 있거든요. 간단 메뉴인데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겠다 하시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웹 메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설명해 주신 거죠? 오디오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